인간관계 문제의 구할은 오해에서 생겨나는 건데, 그 오해라는 게 의사소통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오해라는 게 되게 사소하게 발생해요. 분명히 우린 같은 한국어를 썼어. 근데 해석이 잘못되고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7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의 문제. 자, 가끔 여러분들 목격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대화를 한다? 근데 지 할 말만 해. 또는 여기에 5명 있어. 5명 다 자기 말만 해. 그래서 내가 약간 오늘 먹었던 맛있는 파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친구가 조용히 들어줘. 그러다가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구나. 근데 있잖아, 나는 오늘 배드민턴을 쳤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내가 배드민턴을 왜 좋아하는지 내가 왜 깨달았냐면, 그래서 배드민턴 얘기를 해. 그러면 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드민턴하고 내 얘기하고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A집 파스타가 맛있는지 B집 파스타가 맛있는지 우리가 다음에 어디 갈 건지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또 다른 애가 와가지고 나는 회사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다시 퇴사할까 말까 하면서 자기들 얘기만 해. 다른 사람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아. 자기들 얘기만 해. 그리고 뭐라고 하고 집에 가요? 야, 오늘 재밌었다. 오랜만에 너희들 만나갖고 수다 떠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공감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얘기하면서 신났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신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모두가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처럼 재밌게 느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모두가 만족하고 돌아간 거야.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서로 소통한 적이 없어.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가정집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이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부모님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 세대보다 조금 더 떨어져요. 왜냐면 그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 교감, 소통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열식으로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부모가 이러라면 이런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랬던 시대라서 쌍방의 소통을 잘 해본 그런 경험들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면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의외로 친구들이나 여러분들 또래나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만날 때보다는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요, 인간관계 문제가 생겨요. 자, 인간관계 문제는 생각보다 사소한 것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뭔가 이제 어그러졌다면, 뭐 말은 성격이 안 맞았다, 서로 그냥 각자 갈 길을 갔다,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엔딩을 보면 다 작은 오해들이 눈덩이처럼 부풀려져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쫑나는 경우가 100가지 케이스 중에서 99 정도는 돼요. 오해가 인간관계 문제의 원인이 돼요. 근데 그 오해라는 게 되게 사소하게 발생해요. 사소한 것들이 쌓이거나 큰 것들이 누적이 되거나 어찌됐든 간에 그 오해는 어디서 발생한다? 아까 말했던 의사소통의 문제. 나는 친구가 좋아할 줄 알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친구가 쟤 나 돌려가나? 뭐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나는 위로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공감 능력이 느껴져도 말했잖아. 여기에 내 감정이 있다고. 내 열등감이 있어. 누가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와. 그럼 내 열등감에 의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왜곡해. 저 사람 나 지금 막 무시했어. 눈빛이 아주 불쏘네. 아니, 자기가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고 오늘 새로운 구두를 신어가지고 쳐다봤는지 어쩐지 알게 뭐야. 아니, 원래 그 사람 표정이 곱지 않은지, 또는 이 사람이 전에 새똥을 맞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는지 알게 뭐냐고. 근데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감정을 느껴버리고 이건 쟤의 마음이야. 쟤의 마음은 매우 불손해. 쟤는 지금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중이야.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의사소통에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린 같은 한국어를 썼어. 근데 해석이 잘못되고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해 보셨을 거고, 인간관계 문제의 구할은 오해에서 생겨나는 건데, 그 오해라는 게 의사소통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문제는요, 협동에 지장이 생깁니다. 우리가 언제 협력을 하고 협동을 하죠? 그게 집단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한다던가 집안에서 가사분담을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또는 다들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만,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든 피곤하든 속상하든 화가 나든 신경 안 써. 나는 내 마음만 신경 써. 다른 사람 마음은 알고 싶지도 않고 느껴져도 모른 척 할 거야. 그냥 나는 빨래를 개는 게 귀찮아.
설거지하기 싫어. 게임만 하고 싶고 내 위에 형제 자매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하지만 난 몰라. 난 그런 거 싫어. 난 열심히 일하는 거 싫고 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싫고 난 알바도 안 가지만 알바 가면 진상 손님 상대하기도 싫고 사장님 눈치 보기도 싫고 가오가 안 살아서 그냥 난 싫고 내 감정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감정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감정에만 충실하게 행동할 테야. 뭐든지 자기 감정만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껴보거나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으면 절대로 협동과 협력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너무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 내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엮여 있는지를 느낀다면 어느 정도로 배려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입장도 헤아려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우는지 아픈지 곤란한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런 행동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네 번째로 가정의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국가에서 다른 언어를 쓰면서 다른 성격을 가진 나이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가족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가족이에요. 피가 통했다고 유대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잘해주고 싶은 거지. 애정이 생기기 쉬운 거지. 오히려 정말 다른 조건의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같이 부대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장 불편할 수 있고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학교에 나가서 뭐 사회에 나가서 내 또래라던가 같은 직장의 사람이라면 공감대라도 형성이 돼. 이 집에서는 부모님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고 또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다르거든 너무. 근데 여기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부모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나한테는 이게 행복이니까 자녀한테도 이게 행복일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행복을 강요한다. 행복을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다. 사랑의 매가 어딨어? 매는 매지 사랑의 매는 뭐야? 그쵸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그럼 자녀는 어때요? 아 부모님이 왜 저렇게 희생하는지 모르겠어. 부담스러워 죽겠어. 나라면 희생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나라면 그렇게 희생하는 것보다는 각자 인생 이렇게 살고 좀 자기 거 챙기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해주지 마. 신경 쓰지 마. 발 걸지 마. 방에 들어오지 마. 자꾸 뭐 요리해준다고 하지 마.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근데 이 부모님 세대에서 특히 어머님은 해주면서 기쁨을 느끼고 해주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구나. 내가 괜찮은 엄마구나. 내가 엄마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해주면서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부담스러우니까 희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엄마는 상처를 받아요. 이거 내 마음인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인데. 자,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해요? 의사소통의 문제. 그래서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고 협력과 협동의 문제도 발생시키면서 가정의 문제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회활동의 문제도 생겨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 그 말이 나는 제법 번듯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책 잡혔어. 그래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나만 구박을 2배로 받아. 일도 2배로 받아. 근데 인정은 더 못 받아. 약간 나 여기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 내 나름대로 몇 마디를 했을 뿐인데 원래 원칙대로 말했는데 내가 너무 사회성이 없대. 내가 너무 융통성이 없대.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난 지성인이고 상식인인 건데 지성인이고 상식인인 게 아니라 지성과 상식은 왜 들이대 여기서. 지성과 상식이 있기 전에 공감 능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냥 문자 그대로 들으면 좋은데 언어라는 게 상대방의 진심을 다 담을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의 단어에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오류로 인해서 인간관계 능력이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을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득이 아니라 지장이 되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인간관계 문제는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한다고. 사소한 오해는 결국에 의사소통의 왜곡에서 생겨난다고.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건 단순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을 때 이런 행동과 이런 눈빛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걸 느껴보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말을 조리 있게 한다던가 상식인이라던가 개념이라던가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감정적인 인간 앞에서 상식과 개념을 따지는 사람들이 환영을 잘 못 받는 걸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우리는 감정에 더 많이 이끌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대할 때 상식적으로 대한다? 이성적으로 대한다? 개념을 따진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상대방의 언어를 헤아리지 않고 말한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 있어. 난 이걸 좋아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할 거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이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활동에 문제가 생겨요. 6번째,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소통이 단절돼요.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날 뒤에서 욕했어. 나는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서운하대. 난 되게 친절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무섭대. 대중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상사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도무지 나의 노력과 나의 의도와 나의 꿈을 존중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박수쳐주거나 좋은 피드백을 주질 않아. 자꾸 개무시당해. 내 안에선 이게 되게 멋지고 내 안에선 이게 되게 완벽하고 내 안에서 나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몰라주지?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화가 나. 배신감이 들어. 나 아팠어. 너도 아파봐라! 이게 사람의 본능적인 미성숙한 심리예요. 근데 세상이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면 몰라도 그냥 불특정 자세 사람들이 뭔가 구체적인 형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다 엿먹어라 이런 마음이 돼요. 그러면서 그 뒤로 행동이 삐뚤게 돼요. 회의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처음에 태어났을 때 퓨어했어. 너무 순수한 의도로 사람들 잘해줬고 내 일도 열심히 했고 내 꿈도 막 쫓아봤었고 또는 뭔가 나름대로 애를 써봤어. 최선은 아니지만. 근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성격이 이렇게 된 데는 세상 탓이야. 그 사람들 탓이야. 나는 그 상처를 입어버렸으니까 계속 베베 꼬인 채로 살 거야. 스스로 세상과 자기 자신을 단절하게 돼요. 세상과 소통이 단절된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워져요. 친절도 위선으로 보고 진심도 끝까지 의심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좋은 표현도 날 모욕했다고 받아들이고 완전 필터링이 아주 지독하게 되는 거야. 필터링이 너무 지독하게 돼서 자기 빼고 다른 사람들 다 나쁘게 만들어요. 자기가 상처 입었다는 이유로. 심지어 그 상처는 그 사람이 낸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 근데 자기가 너무 상처가 많아서 무슨 단어를 들어도 그게 다 자기한테 공격으로 다가와줬던 건데 상대방이 상처 입혔다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세상이 자기한테 상처 입혔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세상은 나빴고 사람들은 나빴어 하면서 자청해서 히키코모리가 돼요. 실제로 밖에서 외부 활동하고 직장생활 해도 심리적으로는 방 안에 갇혀 있어.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좁은 세상에 갇혀서 세상이 따뜻한 면도 있고 괜찮은 멋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절대로 목격하기가 어려워지죠. 7번째, 의도와 결과의 어긋남. 한마디로 말해서 노력을 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한다. 이 사람하고 잘 지내고자 했으나 잘 지내지 못한다. 사회생활을 잘하고자 했으나 이 회사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인간관계 내에서 적응을 잘하고자 했으나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고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한다. 자기의 활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길 바라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력을 해도 효과가 빵이거나 노력을 이만큼 하는데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나의 의도와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난다.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지 공감 능력이 부족했을 뿐인데 순진하고 불쌍한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자기 삶에 이런 많은 문제들을, 그것도 아주 씁쓸하고 비참한 문제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단지 나만 챙겼을 뿐인데 이게 나쁜 건가? 나쁘진 않은데요. 내 세계가 매우 비좁아진 거지. 내 세계가 나로 끝난 거지. 여러분들은 자기의 행동을 객관화하기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CCTV 달아놓고 자기의 행동을 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나의 행동과 실제로 외부에서 바라본 나의 행동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와 결과가 어긋나 버려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자 했으나 도리어 불쾌하게 만들거나 상대의 호의를 얻고자 노력을 했으나 상대가 그걸 몰라주고 오히려 매도를 한다던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써도 소통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언어가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는 70억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70억의 나라에서 온 70억의 인간들과 외국인들과 대화를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외국어를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